바쁜 또 일정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들 검찰 문제로 꼭 가셔야 할 해외 순방을 연기까지 하셨다는 말씀 들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그 검찰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과 관련해서 그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 헌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 2019년도에 검찰 소위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논의됐던 내용들과 전혀 배치된다. 그리고 너무 그때 당시만 해도 2019년도에도 1년 2개월 동안 장시간 논의를 해서 수사권 조정이 되고 현행 형사법 체계가 정리가 됐는데 1년여 만에 그것도 2주 만에 또 그런 법제를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박탈하는 그런 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검찰은 뭐 수사권을 박탈당하는 것이고 또 검찰에서 있던 수사권은 전부 경찰에 독점된다. 그래서 그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결국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분산되고 또 1차 수사에 본인들이 다 하소연하거나 또 제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2차 수사기관인 검찰에 와서 다른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정제된 과정을 거쳐서 꼭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가는 것이 이른바 정밀 사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밀 사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데 지금 체제 민주당이 안대로 가면 정밀 사법 체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재판도 지연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처벌받을 사람들, 범죄자들의 처벌도 지연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5차례인가요? 예, 소위 그 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개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적어도 7개월, 많은 경우는 2년 가까이 그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장시간 논의를 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고 또 거기에는 당연히 여야가 참여하고 또 당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법원, 검찰, 경찰 이런 데에서 법무부가 다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각자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 2019년 그 검찰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똑같았죠.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무부가 참여해서 소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거의 1년 2개월 동안 장시간 논의를 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없애는 대신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는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체제가 완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2019년도에 논의에서 확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체제를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없애는 쪽으로 개혁을 한다면, 논의를 한다면 다시 한번 2019년과 같은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특별기구를 두어서 그럼 그 대신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부 없앤다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되는지 또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그때 당시 논의됐던 경찰개혁의 핵심은 그 자치경찰제의 확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제가 가장 미미한 OECD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자치경찰이 전체 사건 수사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자치경찰은 전체 수사의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특별기구, 특별위원회를 두어서 우리가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특별법을 좀 만들어 달라. 소위 수사의 공정성과 그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가칭입니다. 가칭. 그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특별법은 소위 이번에 그 법률안 제안 이유로 들어있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또 검찰의 제19 감사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다. 제가 아침에 대검찰청 출근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도려내면 되는 거지. 아프지도 않은 전체 몸을 전부 수술을 한다거나 잘라낸다거나 하는 방식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는 여러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금 검찰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보호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은 법무부의 영이고요. 그것을 어기면 어기는 검사나 수사관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무부를 영부로 하기보다는 아예 특별법으로 아예 규범력을 높여서 그걸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고 탄핵 사유도 되고 또 징계도 더 강화되는 그러한 방식은 어떤가. 그 인권보호수사 규칙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요. 강제수사는 최소화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조사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하루 조사는 12시간 넘겨서는 안 된다. 실제 조사받는 시간은 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권 수사는 금지된다. 이런 등등의 조문들이 전부 정확하게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수사에 대해서는 인권보호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전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별법을 도입하시면 어떠신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 그 검찰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좀 더 강화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실시하는 것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대배심처럼 운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찰 자체적으로 더 반성하고 노력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번 달 5월 달 안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또 3개월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뭐. 의장님께서는 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보고 드리고 말씀드린 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특히 구성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 주셨어요. 그거는 저는 말씀을 드렸다,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하는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